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정보누리TV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 바뀐다는데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확대된다는데요. 잘 들으셔서 손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챙겨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겠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24년 4월 4일자로 내려온 보도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직 못 들으셨다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4월 4일 날짜로 보도한 참고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제목인데요. 갑자기 왜 상향하게 되었는지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 상한이 2,200만원인데요.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소득 요건이 4,400만원이 되어 기존에 받던 혜택을 다 받으면 좋았겠지만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 상한이 3,8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이럴 거면 누가 결혼하겠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0.6%대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결혼 전에는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 비해 결혼하고 나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근로장려금 기준 요건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이 기존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하는 인원 또한 기존의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반가워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 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니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그야말로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활동과 자녀 양육은 개인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소득액이 적은 저소득 계층이 꾸준히 일을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입니다.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있는 가구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이다 보니 근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 이상의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정부 24에 나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요건입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인데요. 근로장려금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입니다. 4,000만원 미만.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이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소득 요건 상향에 대한 것은 국회에 제출되어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야 4,400만원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이니 좋은 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두를 말하며 가구원의 부채를 이 재산에서 마이너스를 하지는 않으니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요건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요.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여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우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동거 및 부양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자녀 및 직계 존속 중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모든 것을 합쳤을 때의 총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전년도 즉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하실 수가 없으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또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전문직은 대표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만 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아직 4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 검색어 1등으로 근로장려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보통은 모바일 문자나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이 옵니다. 이렇게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라면 ARS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혹은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모바일 문자나 네이버 등의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ARS는 안되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을 연결하신 뒤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만 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 보이는 여러 탭들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누르면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 반기 신청하시는 분은 반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편한 분들이라면 1544-9944에 전화하셔서 ARS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라면 상담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는데요.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이 변화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든데요. 더욱 힘내시고요. 5월 되면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꼭 장려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누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